저는 하나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전월세가 계속 이 가격이 아닐 거라는 거죠. 아, 또 올라요? 아, 오르죠, 지금. 얼마나? 지금 뭐 전세 월세 아주 대란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더 전세 대란이 많이 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과연 주식으로 번 돈을 거의 이제 전월세에다가 다 주게 되는 꼴도 생길 수도 그렇네.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월세가 폭등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라고 정 대표님께 여쭤보면 어느 점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지금 우선은 안녕하세요.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정태익입니다. 제가 1부에서 우선 부동산 시장이 지금 위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추가로 그러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번 시간에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의 박정호입니다. 저는 2부에서 주식과 관련해서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뭐 주식 또 정태익 대표님과 부동산까지 합쳐서 자산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얘기들을 한번 더 풀어나갈까 해서 이렇게 자리에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수님한테 제일 여쭤보고 싶은 것도 있고 저도 네.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게 네. 요즘에는 그냥 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포모가 와요. 특히 이제 저도 부동산 위주의 자산 투자를 하고 있는데 네. 삼성전자랑 뭐 올라가는 거 보면은 내가 뭐 하고 있지? 약간 이런 생각 가끔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또 정상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둘 다 하기도 또 쉽지도 않고 그래가지고 아마 이런 것들 제일 고민들 많이 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진짜 다들 고민 많이 하세요. 예전에 진짜 비트코인만 들고 있으면 인생 필 것 같은 분들 지금 다 피눈물 흘리고 있고 다 그런 상황이라서 사실 이렇게 부동산의 최고수, 그다음에 주식이나 실물 경제의 최고수가 모여서 이런 얘기하는 것들이 진짜 정말 필요한 기회다, 뭐 컨텐츠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제 우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집이라는 거는 이제 투자 자산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제 그냥 거주 공간이자 내 가족의 주거 안정성이라는 개념으로 사실 먼저 접근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좀 이게 너무 돈과 관련돼 있고 그리고 그동안은 주식이 안 올랐으니까 사실 이제 부동산 불패 신화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필요 없거나 출퇴근 시간이 막 2시간이 걸려도 투자성 있는 곳에 막 사고 막 밤에 막 새벽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러니까 돈으로 접근하는 게 많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주식 시장에 돈이 더 되네? 그럼 굳이 집이 필요 없잖아. 이런 생각에 이제 집에 대한 가치를 또 낮게 보는 근데 이게 좀 저는 약간 좀 위험하다는 생각도 좀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사실 주식시장이 지금처럼 계속 폭등만 있는 시기는 없어요. 그럼 어느 순간인가 주식시장이 다시 잠잠하고 고요한 파도가 됐을 때 그럼 어디서 수익을 거둘 거냐. 그리고 또 안타깝지만 지금 경제가 저성장 구조로 고착화된다는 표현보다도 더 정확한 워딩은 어마어마하게 양극화되잖아요. 네. 누구는 매년 야, 올해 내가 흥청망청 쓰고 돈 쓸 거 다 썼는데도 또 돈이 이만큼씩 모였다라는 사람들도 부지기수로 많거든요. 네. 그럼 그런 사람들이 새로운 부동산 시장에 또 들어오고 우리 복잡한 얘기 할 필요 없어요. 만약에 로또로 100억 당첨됐으면 제일 먼저 뭐 하실 겁니까? 집부터 사잖아요. 집부터 삽니다. 바로 그래서 입지 좋은데 아니면 경쟁력 있는 정주 여건 가지고 있는 데에 대해서는 또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또 쏠립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같은 시기에 누가 부동산 합니까? 이것도 위험한 판단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즘에 가장 많이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집을 살 거예요. 근데 조금 더 벌고 조금 더 불린 다음에 그때 가면 되지 않냐.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사연을 받거나 상담하는 분들 보면 주식 투자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한 반년 만에 뭐 5억 늘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럼 이렇게 한 6개월 더 하고 10억 모아서 그때 집 사러 갈게요 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맞다고도 보이기도 하지만 다 같이 그런 생각이라면 어느 순간 또 주식에서 돈이 확 빠져서 부동산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그래서 서울의 지금 부동산 공급 또 수도권의 부동산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주식시장에 엄청난 돈을 번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이 그 다음 할 행보는 이제 우리도 좀 좋은 동네 살까? 이렇게 되면서 야, 입지 좋은 데의 그 집가 상승이 또 얼마나 될지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본인들이 포트폴리오 전략을 짤 때 저는 이렇게 권해요. 이제 주식을 벌 만큼 벌고 그 다음 우리 견실한 데 아파트 하나 장만하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타이밍을 정말 절묘하게 하셔야 됩니다. 주식 끝물이다라고 확정 짓고 올라타려고 아파트로 바꾸려고 하면 이미 다 그쪽에 와 있고 그 사이에 시세 또 10% 이상 또 떠 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궁극적인 목적이 내 집 장만이나 부동산으로 이제 갈아타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내가 상투 잡기 전에 절묘한 타이밍에 옮기시는 것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지표를 만들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뭐 금액이라든지 아니면 시기로 좀 정해가지고 이 이후에 올라가는 건 내 거 아니다 네. 라고 생각하고 그냥 좀 정리하고 가는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우선 기본적으로 부동산만 하면 안 된다는 주의를 좀 가지고 있는 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는 이제 부동산만으로도 자산을 충분히 운용이 가능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그때는 이제 다주택 규제나 이런 것도 좀 덜했고 지방이나 서울 뭐 이렇게 다양한 지역들에서 좀 상승세 같은 것들이 좀 각계 전투가 일어났다고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한 5년 전, 10년 전만 해도 한 돈 2천만 원으로 뭐 지방의 아파트도 사서 돈도 벌고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사회 초년생들도 부동산을 샀었죠. 역설적으로 다주택 규제들이 별로 없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채를 마련하기도 힘들지만 반대로 얘기하면 한 채를 사고 돈이 남는 분들은 그럼 또 부동산을 또 살 수 있냐? 이것도 또 쉽지 않거든요. 그렇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뭐 원했든 원하지 않든 다양한 자산을 투자하는 게 맞고 그리고 이제 사회가 점점점 발전하면서 반대로 지금 노동의 가치가 좀 더 희석되고 안 좋아진다는 얘기는 반대로 이제 회사들의 가치는 더 좋아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주식 시장에 대한 이해도도 앞으로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실 부동산, 내 집 하나 견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의 그 든든함, 우리가 절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의 꿈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약간 저는 국가의 기조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걸 느껴요. 예전에 선거 때마다 꼭 보면요, 부동산 집값 잡겠습니다 했던 어떤 정권들이 예를 들어서 정작 선거가 되니까 집값 떨어뜨리는 정책 입안하기가 주저되거든요. 그리고 이미 자가 보율이 이제 반 이상 60%가 넘어간 시점에서 집 있는 사람들이 유권자인데 그 집값 떨어지게 만들어 놓고 당선이 되길 희망한다? 이거 불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유지 아니면 그 이상의 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정책적인 배려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생겼냐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 국민이 돼버렸어요. 사실 코로나 터지기 전만 해도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 500만에서 700만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2천만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전 국민이 주식시장에 돈을 넣는데 이 주가를 떨어뜨리고 자기가 당선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정치는 없어요. 그러면 앞으로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을 그래도 견조하게 유지하고 정책을 그래서 항상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했던 것처럼 주식 시장도 야, 주가 떨어져서 어떻게 할 거야? 이런 대책들을 정부와 또는 입법부가 매 선거 때마다 굉장히 신경 쓸 수밖에 없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도 우리나라의 주식시장도 이제는 하방 경직성도 조금씩 기대할 수 있는 세상이 돼버린 게 아닐까. 그래서 견실한 부동산 당연히 관심 두셔야 되지만 주식시장도 이런 변화 속에서 앞으로도 관심을 둬야 될 이유가 차고 넘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사실 둘 다 잘하는 게 맞죠. 맞아요. 네, 그게 맞고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자기의 퇴직연금 같은 것들이 다 또 주식시장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선거에 그럼요. 아주 밀접하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우리나라도 그런 방향으로 갈 거라고 저도 보고 그렇기 때문에 둘 다 하면 제일 좋겠다라는 게 저도 뭐 동의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게 지금 그 다들 전월세가 뭐 좀 상대적으로 이익이다. 왜냐면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 보통 연평균 부동산이 한 7% 정도 오르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하루에 7% 오르니까 이게 도저히 그 속도가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전월세 살겠다고 하시는데 저는 하나 지금 걱정되는 게 지금 전월세가 계속 이 가격이 아닐 거라는 거죠. 또 올라요? 오르죠, 지금. 얼마나? 지금 뭐 전세 월세 아주 대란입니다. 지금 전세 수급 지수라고 KB에서 계속 발표하는 게 있는데 그 2020년 8월에 임대차 3법 딱 나왔을 때가 가장 전세 대란 시기였거든요, 최근에. 그때가 180이었는데 지금 170, 180 거의 도달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더 전세 대란이 많이 오게 되면은 이 전월세 급등이 좀 실제 시작됐고 더 될까봐. 그러면은 과연 주식으로 번 돈을 거의 이제 전월세에다가 다 주게 되는 꼴도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렇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월세가 폭등하는 시점이 언제입니까라고 정 대표님께 여쭤보면 어느 점부터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세요? 저는 내년 이맘때가 좀 걱정되는 게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2년을 거주하고 추가로 2년 더 사는 그러니까 전월세를 총 4년 살게 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이 사용률이 지금 50%가 넘었거든요. 그 말은 지금 거주하시는 분들은 2년 전의 시세에 딱 5% 더해서 연장을 하신 거죠. 그럼 이분들이 내년, 내후년쯤 되면은 시장에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렇네. 6년을 그러니까 6년을 살 수가 네, 없으니까. 네. 그럼 그때는 체감적인 전월세 상승은 내가 이제 4년 전 시세 대비 예. 작게는 뭐 한 3, 40%? 많게는 뭐 1.5배에서 한 2배 가까운 전월세를 올려줘야 되거든요. 최근에 이제 잠실 이쪽이 그나마 전월세가 있어요. 좀 신축 입주해서. 근데 월세가 1년 전보다 한 20% 올랐습니다. 그 말은 이대로 계속 간다면 꽤 많은 상승이 좀 있을 것 같다. 진짜 말씀 듣고 보니까, 야, 내년부터 이거 전월세 가격 폭등까지 대비하려면 네. 지금 주식에서 많이 벌어야 되는. 그래서 진짜 요즘에 주식 하시는 분들 말리진 않는데 많이 버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진짜. 자칫 잘못하면 살던 집을 떠나야 되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못해도 자기 전세금의 한 20% 정도는 올해 벌어야 됩니다. 벌어야 되네. 진짜. 그래서 레버리지 상품이 나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뭐 그렇거든요. 저희가 그냥 유쾌하게 얘기했지만 걱정될 일이긴 하네요. 네. 요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면은 저의 그냥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지금 현금 기준으로 한 2억 정도 이하인 분들은 저는 주식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그 정도 금액대이신 분들은 요즘 이제 결혼 연령대가 뭐 30대 중반까지 왔기 때문에 아직 결혼을 안 하셨을 확률도 높고요. 그리고 결혼 준비를 뭐 하시더라도 당장 뭐 아이가 없기 때문에 뭐 이렇게 좋은 집에 살아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렇다면은 오히려 이제 주거비를 좀 아끼고 그냥 월세나 이런 것들을 좀 아끼면서 남은 현금 가지고 좀 워낙 지금 장이 좋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은데 반대로 한 2억이 넘어가고 한 3억 넘어가시면 이제 아이도 있으실 거고 어느 정도 이제 주거의 안정이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의 대출을 또 추가하거나 뭐 전세를 끼고 집을 사신다 하면은 수도권에 충분히 집을 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 그 정도 기준으로 좀 이렇게 나누시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저는 사실 이렇게 고강도로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하다 보면 서울과 서울 근교의 풍선 효과가 예전처럼 서울 누르니까 지방 오르고 이런 풍선 효과가 아니라 서울과 서울 근교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서 예전에는 제가 누가 이렇게 뭐 지역 물어보면서 어때 보이세요? 라고 했었을 때 세모 표시했던 지역들 중에 뭐 광명이라든가 뭐 이런 몇 군데가 있는데 저 요즘 그걸 세모가 아니라 동그라미로 바꿨습니다. 바로 정책이 싹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그런 정도의 수도권 집값을 만지작거릴 수 있는 분들이라면 저도 권해드리는 필요고요. 단 그게 저는 아직도 주식시장이 대세 상승이 안 끝났다고 봐요. 본인이 약간 동물적 감각이 있으시다 하는 분은 조금 더 모으시면 모을 수 있다. 주식으로 1억이든 2, 3억 더 모을 수도 있는 장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벌써 만지작거릴 수 있는데요 했다가는 내 돈 다 넣고 대출까지 받아야 되니 약간 연말이나 내년 연초까지도 더 기회가 있거든요. 주식시장에. 그 이후에도 또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하여튼 그거 물건들 미리 알아보시고 대기해가면서 주식시장의 재미 더 누리시는 것도 권해드리는 편이에요. 사실 요즘에 이제 주식시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맞아요. 네. 좋은 정도가 아니죠. 사실 2달 전 대비 지금 뭐 1.5배, 2배 올라버렸어요. 2달 만에 절대 집값이 그렇게 오를 수는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제 약간 필요하냐 안 하냐 네. 이게 더 핵심일 것 같기도 해요. 당장 우리 애가 뭐 초등학교 막 이제 한 3학년 됐어요. 네. 근데 이제 또 이사 가고 뭐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착이 필요하시면 저는 약간 하이브리드 전략으로 있는 돈에다가 뭐 전부를 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집에다가 또 넣으시면 약간 포모 현상이 또 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뭐 한 1억 정도 떼서 뭐 예를 들면 뭐 한 5억 있으면 1억 떼서 나머지로 살 수 있는 집으로 좀 아쉽지만 사시고 뭐 1억은 1억대로 또 불리시고 뭐 이런 정도도 저는 뭐 나쁘진 않아요. 이것도 말씀 위험하세요. 요즘 주식이 워낙 좋으니까 당신 때문에 4억을 내가 묶어놨다 이런다니까요. 괜히 집 샀다 했던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요. 집도 좋은데 주식이 너무 날아가니까. 근데 그러면 또 이렇게 여쭤볼게요.
제 연배 중에는 우리 흔히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냥 대기업 맞벌이 부부들이 집 사러 오는 사람 많잖아요. 맞아요. 30대, 40대들이. 이분들이 얼추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금액 여력이 20억 이상, 20억 가까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찾아왔다. 그럼 뭐라고 하세요? 30, 40대한테. 네. 저는 그 정도 금액대를 만약에 살 수 있다. 지금 대출도 한 4억밖에 안 나오는데 20억짜리를 살 수 있다. 네. 그러면은 저는 사라고 합니다. 아, 솔직히. 예. 네. 왜냐면은 주식은 네. 장점이 1,000만 원으로도 할 수 네. 있고 뭐 100억으로도 할 수 있다고 그렇죠. 봐요. 그렇지만 집은 네. 살 수 있을 때 사야 되거든요. 왜냐면 이게 만약에 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떨어져 버렸어요. 네. 그래서 제일 포모 중에 강한 포모가 네. 전 부동산 포모라고 생각하는데 만약에 내가 20억짜리 집을 사러 갔어요. 네. 갔는데 주식이 조금 더 오를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산 거야 일부러. 네. 그랬는데 만약에 주가가 빠져버리고 집은 만약에 2억이 올랐다. 네. 그러면 한 5, 6억의 격차가 갑자기 벌어지죠. 그렇겠죠. 네. 그 격차를 메꾸려면 아마 주식 시장은 불황이 왔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러면 내가 근로소득으로 메꿔야 되는데 6억을 어떻게 메꾸죠? 네. 이게 안 되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이미 올라버린 동네는 아쉽고 네. 그러면 이제 내가 내려간 그 금액대로 더 먼 지역이나 좀 그렇네. 마음에 안 드는 집을 사러 가야 되는데 아른아른한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옛날 그 집이 아른아른하고. 그렇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이제 집도 빠질 거야. 아. 그러니까 좀 기다려보자. 음. 그리고 주식이 안 좋으니까 여기다가 좀 물을 더 타자.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야, 그럼 최악인데. 네, 그래가지고 이제 비자발적 장기 주식 투자를 하시면서 무주택을 유지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기회를 줄 때 사는 것도 어느 정도 괜찮고 그리고 특히 이제 20억이 넘어가면요. 네. 요즘에 어떤 그 시대의 흐름이랄까? 그러니까 누구도 뭐라고 안 하는 금액대입니다. 그러니까 20억대 집을 누가 샀어요? 네. 그러면은 아유 뭐 잘못 샀다 이렇게 얘기 안 합니다. 대부분 그냥 잘 샀다 축하한다 그냥 거기 계속 살아야 되겠다 이런 얘기 듣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내려놓고 집을 사기에는 딱 그 정도 금액대는 뭐 괜찮다고 봅니다. 네. 하긴 또 20억대 정도 되는 아파트 단지들을 좀 가지고 있는 데는 우리가 상급지 아니면 중상급지를 분류하니까. 살기 좋은 동네들이 그렇죠? 그 정도고요. 그런 데는 혹시 뭐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기조로 국가 전반적으로 경제가 부실부실해졌다라고 하더라도 그런 입지의 주택은 견실하겠죠? 왜냐면 지금 서울만 기준으로 놓고 봐도 서울에 지금 연간 그 신규 발생하는 가구 수 이제 뭐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한 4, 5만 호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공급이 그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한 3, 40년 뒤에는 네. 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때는 뭐 휴머노이드가 될지 모르니까.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한 10년, 15년 사이에는 수요는 견고하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그럼 이 질문까지 한번 드려볼까요? 잠깐만요. 갑자기 손경제가 되는 아니, 거예요. 그냥 저도 궁금해서 주식 투자를 해서 꽤 돈을 벌었어요. 네. 레버리지까지 써서 네. 곱버스까지 했다. 50억 넘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50억 정도 넘었다. 네. 그러면은 저는 그 예전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예전에 이제 저한테 그 사연을 보내주신 분 네. 중에 그때 그 코인 불장 때, 네. 코인 불장 때 돈을 벌었구만. 50억을 만드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저한테 이제 사연 신청 같은 걸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좀 상담을 해드렸는데 그때 지금 들으면 다들 와 할 만한 정말 강남의 최고 좋은 아파트를 그때 샀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상당 부분의 코인을 덜어냈죠. 네. 그리고 이제 집을 하나 샀는데 그 집이 한 3배 올랐어요. 이야. 그리고 코인이 지금 박살났잖아요. 되는 사람은 돼. 그러다 보니까 그때 코인이 100%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 그때 기준으로는 거의 한 반반으로 했거든요. 부동산 반, 코인 반인데 지금은 부동산이 코인보다 한 대여섯 배 더 자산이 많아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산 투자의 개념으로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너무 하나의 자산에 특히 변동성 큰 자산에 100% 투자하고 있는 거는 저는 언제든지 위험하다고 봅니다. 그거는. 저도 동의합니다. 저도 주식에서 50억 벌었으면 가세요. 이제 딴 데 가셔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100억 가고 싶잖아요. 또. 그게 문제야. 그냥 가세요. 그러니까 옛날에 코인 그때 불장일 때 네. 89억이신 분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100억 채우고 싶잖아요. 그걸 또 기다린 거야. 89억인데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서 거기서 20억까지 내려가고 이런 일들이 많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참. 그래서 어떤 숫자에 집착하기보다는 어떤 시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만족하시는 것도 근데 이렇게 얘기했는데 더 오르면 어떡하죠?
저 주식시장에서 준비된 투자자라고 하면 한 두세 가지로 저는 꼽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그 마인드가 내가 있는지가 중요한데, 주식을 투자할지 아니면 팔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지금 비싼지 싼지는 고려 대상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 회사가 지난달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는데, 아니면 지난 6개월 전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사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회사의 본질적인 업황,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보고 그 금액까지 가고 있는 여정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얼마 전에 비해서 얼마가 올랐는데 이걸로 주식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한다라고 하면 엔비디아는 벌써 다 팔았어야죠.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얼마만큼 비싸졌는데 제가 이걸 어떻게 하죠? 이 단어가 내 입에서 사라졌느냐? 그게 벌써 준비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를 판단을 하나의 지표고, 그 다음 두 번째, 누군가를 앞에 앉혀놓고 그 전문가가 이 주식 좋은데요, 이 주식 나쁜데요 얘기했었을 때 그 스토리텔링을 그냥 따라가는 게 아니라 마치 라디오 진행자거나 유튜브 진행자처럼, 그러면 지금 말씀드리는 논리에 따르면 이렇게 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이런 것 같은데요 라고 내가 반문하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 부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또 두 번째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 세 번째는 본인이 언제 팔지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시나리오도 되게 오해를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5만 원일 때 저 10만 원에 팔려고요. 이렇게 쓰면 지금 얼마나 후회합니까? 그런 시나리오가 아니에요. 어떻게 됐었을 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었을 땐 어떻게 하고, 어떻게 됐었을 땐 어떻게 하는지, 그거에 대한 시나리오 가져야지 난 무조건 얼마 되면 팔 거야.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하나 힌트를 드리면, 예를 들어서 1군의 회사들, 1등 하는 리딩 컴퍼니를 투자해야 된다는 저는 개인적인 철학이 있어요. 근데 이 리딩 컴퍼니 주가가 제가 생각한 것보다 더 올라갔어요. 저는 한 15만 원 정도면은 좋아질 것 같았다, 이때쯤 팔 것 같다라고 어떤 회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봤더니 신규 호재들이 많은데 무조건 호재들이 많다고 이걸 홀드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15만 원쯤에 이걸 던져야 되느냐 딱 봤을 때 2군 군집에 있는 회사들의 주가와 그들의 행보를 보면 되는데, 지금 딱 봤더니 2군 군집에 있는 회사들도 갑자기 업황이 좋아졌다. 3군까지 좋아졌다는 건 1군에 갔었을 때 이미 거기에서 물건 납품받지 못하는 회사들이 할 수 없이 2군, 3군에도 발주를 하고 있는 그 스토리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럼 1군은 아직도 너무나도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오판하거나 아니면 시장에서 내가 확인하지 못한 수요가 더 간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 지금 들어가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는 분들에게 지금 인텔 주식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십시오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삼성에 가봤자 2년 기다리셔야 되는데 3년 기다리셔야 되는데 얘기를 하니까 인텔까지 지금 오게 된 거거든요. 바로 그런 걸로 가름할 수 있는 나만의 기준점,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있어야 주식에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겁니다. 네. 이게 저는 너무 신기한 게, 투자라는 건 결국에 같은 본질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느낌을 받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게 부동산에도 똑같이 이어지거든요. 왜냐면 이 한국에는 5천만 명이 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중에 약 60%가 아파트에 삽니다. 지방에도 살고 서울에도 살지만 누군가는 다들 어딘가 집에서 다 거주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분들이 강남만 올라가요 막 하지만, 강남의 아파트 숫자가 뭐 한 30만 채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전 국민이 거기 다 살지도 못해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시장에 한번 돈이 들어오고 어떤 뭐 공급이나 수요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처음에는 1군이 가지만 2군, 3군, 4군들도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 수요가 몰리고 돈이 몰리는 거는 시차의 영역이지, 결국에 과거의 어떤 그 상승 패턴들을 나름 또 따라는 갑니다. 이 부동산이 가장 좋은 거는 과거 데이터들이 꽤 잘 맞아요. 그래도 주식은 업계가 바뀌어 버리잖아요. 근데 부동산은 아파트가 갑자기 뭐 지진이나 이런 걸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흐름도 또 비슷해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 데이터들을 좀 어느 정도 보신 분들이 좀 준비가 됐다라는 게 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심리인데, 이게 부동산이 주식과 약간 기질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게, 부동산은 데이터도 중요하고 통계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심리가 훨씬 중요하거든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은, 비싼 거 알아요. 근데 사람들이 살고 싶으면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집이기 때문에
그냥 내가 이 집의 위치와 구조와 연식이 좋은 걸 어떡하라고. 그러니까 네. 이쪽은 약간 어쩌라고가 있어요. 이쪽은. 비싼 거 알겠는데 저기밖에 없는데 어떡해. 왜냐면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요. 지금 뭐 압구정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뭐 성수동의 뭐 서울숲 인근에 집이 막 100억, 200억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게 이해가 안 된단 말이에요. 내가 저 돈 주고 왜 저걸 사? 삼성전자 사면 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아닙니다. 이 세상에는 돈이 더 많은 사람들도 많고요. 근데 그분들이 집을 살려니까 저거밖에 없는데 어떡해요? 라는 것도 있어가지고 시장의 심리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한데 특히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대중들이시니까 이분들 중에 딱 하나 준비를 더 해야 된다는 거는 네. 엄마의 마음을 좀 이해하는 분들이 이게 그 준비의 엄마의 기본입니다. 마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마음. 네. 저는 그래서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의 여자아이를 키우는 3인 가족의 네. 엄마의 마음. 요거를 이해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요거 남편분들이 이해 전혀 못해요. 전혀 못합니다. 야, 그냥 역에서 가깝고 그냥 나 출퇴근 잘하면 되고 애들 알아서 크는 거 아니야? 네. 이런 얘기 남편들 하시면요. 욕 먹죠. 엄마들이 그냥 화딱지가 납니다. 화딱지가 나. 네. 저 인간 저러면 안 되고. 그러고 나서 주식 샀는데 또 막 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화가 나시죠. 네. 그러니까 그 엄마의 마음. 이게 무슨 소리지? 라고 하시면 준비 좀 하셔야 됩니다. 네. 괜히 그 집값은 그 엄마들이 결정한다. 그렇죠, 라고 하는 그렇죠. 이유가 있는 게 그런 말이 괜히 노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에 이제 사람의 거주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은 한정돼 있고 좋은 집은 더더욱 한정돼 있거든요. 거기에 수요가 쏠림이 온다? 그러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네요. 이번에 저희가 특강을 같이 열잖아요. 사실 주식은 할 얘기가 너무 많죠. 사실 이 두 가지 전쟁의 어떤 변수, 그 다음에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이미 천정부지로 올라버린 주식시장. 이것들이 다 올라도 리스크로 받아들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어떤 트리거가 있었을 때 어떻게 내 주식을 변화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한 2, 3일 주저하다가 몇십 %씩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생길 수 있는 올해의 여러 이슈들을 제시해 드리고 이런 이슈들일 때는 이런 전략 전술을 구가하시면 어떨까요?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네, 저도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아까 이제 준비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는 얘기를 드렸듯이 지금은 사실 과거의 패턴에 대해서도 사실 시간이 좀 지나버렸기 때문에 네.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리고 내가 아주 고관심자가 아니면은 사실 그렇게 집값에 대해서 잘 이렇게 체감을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면 집이라는 건 언제 전세나 월세 이런 거 한번 계약하면 2년, 길게는 뭐 4년도 사시고 내 집 마련 하나 하고 나면은 사실 집보다 다른 거에 더 신경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특강에서는 어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과거 패턴과 앞으로 패턴의 어떤 차이나 공통점 이런 얘기를 꼭 드리고 싶고 특히 지금 어떤 대출 규제라든지 정부도 규제가 좀 강해지는 분위기에서 이 상황에서 내가 쉽사리 집을 사겠다는 마음을 먹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럴 때 집을 사는 거는 결국에는 일종의 약간 결단도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결단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나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당위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박정호 교수님 모시고 이렇게 좀 편안한 방식으로 좀 새롭게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5월 27일에 저희가 특강을 좀 준비를 하긴 했지만 이게 결국에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투자해가지고 우리 가족과 그리고 이제 내 주변 사람들 아니면 뭐 본인의 인생을 조금이라도 좀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함이 드신다면은 저희가 또 이제 고정 댓글에 신청 링크를 달아 놓을 거니까요. 신청하셔가지고 또 무료 온라인 특강을 좀 수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정태익 대표님 때문에 저도 궁금했던 부동산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 또 좋은 정보도 알려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끝나고 또 교수님한테 개인적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특강 들으세요.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